그죠? 울리지 않게끔 그 매너 모드로 한번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셨나요? 네. 말만 하신 거 아닌가요? 네. 아 근데 그만해도 돼요. 네. 어제 저는 잠깐 서울에 갔었는데 개인적으로 이번 겨울 시즌 청문을 어제 많이 한방 봤고요. 기분 좋게 어제 일정 부분 내려왔습니다. 오늘 울산 미팅에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ACN SVP 박찬구랍니다. 반갑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죠? 네. 그렇죠. 참 시간이 빨리 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시간이 모여서 인생이 되는 것처럼 시간을 낭비하다 보게 되면 결국은 인생을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3주쯤 되는 그 시간들을 2023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으로 잘 만들어 나가시면 좋겠고요. 내년이 개묘년이라 하죠. 검은 토끼 해라 그러는데 토끼는 신체적 특징을 보게 되면 굉장히 큰 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사람의 시야각은 한 180도 될까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뒤를 못 볼죠. 네. 혹시 나는 뒤를 보고 눈가리가 뒤에 붙어서 뒤를 못 보는데 토끼는 눈동자가 양쪽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시야각이 이쪽에 180도, 이쪽에 180도, 360도를 본대요. 그래서 이제 시력이 굉장히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 시야각이 넓은 이유가 천적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시야각이 굉장히 넓답니다. 그래서 2023년도 개묘년은 좀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들여다봐야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된다 하더라고요. 침체하는 성장보다는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상승되고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고 실업자들은 많이 나오고 있고 소비는 위축되고 투자처는 이제 엉망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 때문에 수출도 어려워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실업자는 더 늘어나고 고용의 문제도 있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 대만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고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쟁 때문에 유럽과 러시아가 굉장히 많은 문제 또한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계 빚이나 국가 빚 등등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2023년도에 대한민국의 IMF나 OECD에서 국가 경제 성장률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보다 더 낮은 경제 성장률 1.7%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아마 대한민국은 올해보다 무척 더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금원이라는 단어는 이게 금원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 이러면 주가 같은 것들이 폭락할 때 표현을 하거든요. 금원이라는 단어가 그다지 좋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원 토끼해라는 부분들이 잘 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토끼가 집을 지을 때 굴을 팔 때 3개의 굴을 판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장군이라는 이제 중국의 그게 한나라 때인가요? 그 장군이 한 분 있었는데 교토산굴이죠. 굴을 3개 파서 위험을 피하는 토끼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내년에 그런 교토산굴처럼 뭔가 사람들이 삶 속에 플랜 B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대한곡물협회 영신창고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고요. 우리나라 정부 농림부 산하에서 국가에 식량을 보관하는 사업을 맡아서 해온 지가 올해로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이는 이제 50대가 되고요. 개인 사업을 제 인생의 반 정도를 해왔었는데 11년 전에 ACN 사업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 만났을 때 그냥 내가 하는 사업이나 열심히 할까라는 그런 생각이었었는데 미국에 몇 차례 가본 다음에 어쩌면 ACN 사업이 제 인생에 다가온 opportunity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회라는 단어가 드는데 내 인생에 이거는 기회인 것 같다는 생각에 이 사업을 만나게 됐고요. 열심히 하게 됐었는데 당시 때 반응이 제가 살아오면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ACN 하지 마라. 잘 되면 10손가락에 장 찢이겠다.
어떤 사람은 하는 일이나 열심히 해라. 네 사업 망했냐? 다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설모님은 돈도 올랐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하는 사업이나 열심히 해라. 그때 안 했었어야 될 일이죠. 그때 안 했으면 이렇게 큰 부자가 못 됐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은 살아가면서 인생이 바뀐다는 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이 바뀔 때 세 가지. 첫 번째가 만나는 사람이 달라져야 돼요. 두 번째는 배움이 달라져야 되고요. 세 번째는 선택의 도구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늘 같은 문을 열다 보게 되면 같은 공간밖에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의 선택이나 만남이나 배움이 달라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정말 2년 동안 미친듯이 열심히 했어요. 그게 11년 전 이야기니까요. 2년 동안 미친듯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미국에 도널드 트럼프라는 분이 있거든요. 도널드 트럼프랑 제가 석세스라는 경제 잡지에 미국 경제 잡지에 4차례 아시아의 성공한 100만 장자로 소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문화경영 대상을 받게 되고 혁신 한국인에 뽑히게 되고 또 일본 가서 많은 일을 이제 해내게 되고 올해 2022년도에는 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22인의 리더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의원들과 함께 제가 뽑히게 된 겁니다. 아무튼 이제 방송에 신문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 됐었는데 실물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방송이나 이런 데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제가 실물이 낫다. 그래 생각하시죠? 네. 지랄하는 이런 생각. 자, 그러면 이제 사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이제 조금 지난 관계로요. 저희 사업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됩니다. 플랫폼은 연결을 통해서 돈을 벌거든요. 참 신기한 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가 어디가 있냐라면 아마존이라는 회사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창업자가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인데 지금 일론 머스크랑 함께 지구상의 제부자입니다. 재산이 무려 200조 원을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가만히 보자라고요. 아마존이라는 회사에는 아마존 제품이 있을까요? 제품이 아마존이라는 제품은 1도 없습니다. 자기 제품 갖고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쿠팡이라는 회사를 들어가 보게 되면 쿠팡이라는 회사의 제품이 있을까요? 카카오라는 회사를 보면 카카오 택시가 있죠. 그러면 카카오 택시가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운전기사랑 성격을 마한다라고요. 연결하는 게 플랫폼이 돼요. 지금 4차 산업의 가장 중심에 와 있는 게 뭐냐면 플랫폼입니다. 에어비앤비, 여기에 있는 에어비앤비라는 회사의 시가총액은 50조 원쯤 되는데 에어비앤비가 갖고 있는 시가총액은 힐튼보다 크죠. 근데 힐튼이나 하얏트나 이런 기업들은 호텔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호텔을 짓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고다, 야놀자, 여기에 있는 에어비앤비는 자기 방 하나가 없는데 어떤 사업을 하냐면 숙박업이라는 걸 하거든요. 생각을 해보자라고요. 자기 제품 하나가 없고요. 자기 방 하나 없는 회사가 숙박업을 하고 유통 관련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건 이게 플랫폼이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죠. 플랫폼은 연결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업이 됩니다. 서울대학의 윤기훈 교수가 했던 이야기가 가까운 미래에 신분 계층이 바뀐다면 매상위 0.001%의 극소수층들은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플랫폼은 자기 제품을 갖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에요. 다 연결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가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됩니다. 두 번째 0.002%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엄청난 팬덤, 지지층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나 유명 연예인들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의 신분 계층은 인간이 아닌 AI가 된다랍니다. 네 번째는 의사, 변호사들, 아니면 직장인들, 자영업자들, 일을 해야지 먹고 사는 사람들, 뭐라 표현했으냐면 프레카리아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프레카리아트, 일을 하지 않으면 못 먹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99.997%에 포함될 거다라고 서울대학에서 그 윤기훈 교수가 방송에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어디에 포함되고 싶죠? 나는 AI 뭐 인공지능이 되고 싶지 않으시죠?
일을 해야지만이 뭔가 물건을 팔고 일을 해야지만이 먹고 사는 사람들이 들으셨나요? 아니면 뭘 가지고 싶습니까? 예전에는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였어요. 천석군, 만석군 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지금은 플랫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땅과 같은 자산적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최대 부자가 된 사람 중에 한 명이 엘리바바라는 회사를 갖고 있는 잭마 마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김범수나 아니면 배달의 민족 이런 우아한 형제인가요? 이런 친구들이 단기간 몇 년 만에 정말 어마어마한 자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플랫폼이라는 거죠. 근데 한 29년 전에 이제 다음 달 되면 30년이 되는 부분인데 30년 전에 4명이 모여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물건을 파는 일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제품이 나온다라면 팔리지 않는 거죠. 근데 더 좋은 제품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기술이 얼마나 발전하는데요. 또 재고의 문제가 있고 마감의 문제가 있고 유통기한의 문제가 있고 자기 제품을 팔아내지 못한다라면 더 이상 비즈니스가 진행되지 않는 사업은 쉽지 않다는 생각을 내분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한 번의 계약으로 잘 들어보시죠. 다음 달에 어떠한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입이 계속 들어오게끔 하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에 만들어진 회사가 에이션이라는 회사가 됩니다. 4명의 공동 창업자분들이 계시는데요. 두 분은 쌍둥이세요. 토니 큐페스, 마이클 큐페스. 두 분의 회장님이 계시는데 그레코로 벤자노, 로버츠 회장님 4분이 억만장자분들입니다. 이 4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에이션입니다. 지금 직접 판매라는 분야가 있어요. 직접 판매라는 분야에는 어떤 회사가 있죠? 방문 판매, 후원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이 3가지 형태를 다 모아서 직접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판매 분야에서는 통신 에너지 기반으로서는 지구상에서 제일 큰 회사가 됩니다. 매출 규모로 본다면 3조 원 대단되는 회사가 돼요. 작년에 키넥트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됐는데 키넥트가 일으킨 매출액이 1조 1000억 정도 됩니다. 1조 원 대사를 작년에 저희가 인수하게 됐고요. 팀 내셔널 작년 매출액이 5,500억입니다. 5,500억대 매출을 갖고 있는 기업을 추가 인수하게 됐고요. 올해 5월달에는 엔빗 에너지 매출 1조 원대 회사입니다. 1조라는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들은 작지 않은 회사들이에요. 근데 그 기업을 3번째 기업을 또 추가로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션이 작년 올해에 추가 인수한 회사들의 매출만 2조 5천억이 넘어요. 그래서 이제 수조 원에 해당되는 기업으로서 전 세계 직접 판매 분야에서는 통신과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27개 나라에 들어가 있고 본사의 모습이 됩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에이션 본사가 있고요. 유럽은 25년이 됐으며 18개 국가가 들어가 있고요. 북미 지역은 30년쯤 됐고 남미 지역은 3개 나라가 있습니다. 남미 지역은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3개 나라가 있고 오세아니아는 다 오픈되어 있고요. 아시아 지역은 한국이 아시아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한 12년 전쯤에 한국의 아시아 전체 헤드쿼터 본부를 만들게 된 거고 아시아는 한국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6년 전에 일본을 오픈하게 된 거고 내년쯤에 싱가포르 ASEAN, 말레이시아 ASEAN이 오픈될 예정이고 앞으로 동남아시아권을 진출하게 되고 나중에는 중동아시아, 서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이렇게 해서 아시아에 50여 개 나라가 있는데 지금은 2개 나라밖에 없어요. 그 아시아의 본부는 어디에 있다라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거죠. 2018년도에 시대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전 세계 1000대 기업을 뽑게 됐었는데 유한 회사들 중에 가장 단단한 기업들 루이비통이나 리바이스나 우버, 포버스, SE존슨, 돌 이런 기업들과 함께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단단한 프라이빗 타이탄스에 선정된 기업이 되고 2020년, 2021년도에 직접 판매 뉴스, 직접 판매라는 거 좀 전에 말씀했죠. 다이셀링 뉴스에서 소비자 중심 경영을 가장 잘하고 있는 기업 속에 35만 개 기업 중에 CCR, 커스터머 센츄리 레귤레이션에서 플래티넘을 수상하게 된 회사가 됩니다. 가장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가장 소비자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기업으로서 전 세계 35만 개 기업 중에 소비자 중심 기업으로서 1등을 했어. 좋은 회사라고 보십니까? 소비자는 안중에 없는 회사가 좋은 회사라 생각합니까? 판매자들만 돈 벌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보셔야 되고, 사업자들에게는 얼마만큼의 수익을 보존하시는지도 잘 보셔야 됩니다. 2006년도에 이 시간에 오시게 된 분이신데요. 도널드 트럼프가 되고요. 2015년까지 10년간 저 회사에 홍보대사 겸 고문에 쓰던 사람이고, 저는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저버릴 때요. 그러다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죠. 지금은 에이시안과는 연관은 없습니다. 정치권에 들어가면서 이제 연관은 없어지게 됐다고 보시면 되고, 포춘이나 USA 투데이, 도널드 트럼프가 진행했던 어플란티스라는 쇼에 리얼리티 쇼가 되는데, MBC 공영방송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직접 에이시안 사업을 방송에서 몇 차례 소개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방송은 유튜브에 다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오래된 방송이지만 방송 내용들을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가 있다라는 월가에서 나오는 신문사가 되는데요. 신문사 이름이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신문이에요. 그 신문에 에이시안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The Ultimate Social Business Model, 비교 대상 자체가 없는 소셜 사업 모델이 나왔는데, 그 사업은 Someone is making a phone call, 누군가가 전화를 사용한다. 전화 사용하는 사람이 있나요? 전화 안 쓰죠. 형광등을 켠다. 이런 사람도 있나요? 형광등을. 집에 가면 제일 먼저 반기는 게 뭔지 아세요? 센스등입니다. 집에 계단 가자마자 불이 켜지잖아요. 형광등이 켜질 때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인터넷을 이용할 때마다, TV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까? 여기에 Watching TV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아침 요리할 때마다 스위치를 켜놓으면 계속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에이시안 사업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소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미국 월가에서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버냐면, 누군가가 TV를 보고 있거나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형광등을 켜거나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아침 요리한다고 가스불을 켜는 동안 돈을 계속 벌어들이는 사업이에요. 여기에 커피를 김 교수 사장님이 주시더라고요. 되게 굉장히 센스가 있는 게 두 개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거 드실래요? 이거 드실래요? 그래서 제가 커피 주세요라고 해서 커피를 제가 받았었는데, 커피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기호식품이라 하죠. 근데 물 공기는 어떻습니까? 나는 공기는 다 질색인데 이런 사람들 있죠. 바로 D입니다. 이거는 선택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에 앞에 단어 하나가 붙는다라면 절대적이다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숨이 붙어 있는 동안 계속 소비해야 되는 것들 중에 절대적인 게 있어요. 뭔가 선택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에서의 전기요금, 가스요금이라는 것들은 절대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전화요금이나 TV, 인터넷 요금은요? 혹시 집에 TV, 인터넷 요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있나요? 근데 그런 요금을 낼 때마다 돈을 벌고 있냔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런 요금 낼 때마다 주는 날까지 가계부 쓴다라면 통신비라고 돈을 지출할 겁니다. 이 사업은 그런 요금을 평생 낼 때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수익 구조가 돼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물건을 다른 나라에 전달하지 않고 물건을 다른 나라에 판매하지 않고 지구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TV를 보거나, 지구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기를 사용하거나, 지구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 요금 낼 때마다 돈을 이 나라 대한민국으로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 돼요. 저는 현재 사업팀이 9개 국가에 있습니다. 제 사업팀들이요.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과 일본에 제일 많은 나라가 있어요. 일본만 하더라도 제 매출액이 약 300억 정도가 되거든요. 회사 매출이 아니라 일본 내 제 매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출액의 90%가 다 전기요금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이 시간에 겨울에 춥다라고 보일러를 켜고요. 전기 사용할 때마다 제 통장으로 돈은 계속 들어와요. 어떻게 돈을 번다고요?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전기요금 낼 때마다. 이 일은 대한민국의 현 정부나 삼성, 현대가 못하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삼성에게 일본 전기 사업권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일을 27개 나라에서, 특히 13개 나라에서 전기 에너지 사업과 27개 나라에서 통신 사업을 하고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에이션이 갖고 있는 사업 아이템은 첫 번째가 뭐가 된다고요? 에너지. 전기, 가스, 태양열 에너지 이쪽을 지급하는 나라가 됩니다. 사업이 됩니다. 통신 27개 나라에서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통신 회사가 어딘가요? SK텔레콤. 몇 개 나라의 고객이 있을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에이션의 플래시 모바일은 몇 개 나라의 고객이 있을까 생각하십니까? 27개 나라가 있는데요. 전 세계 230개 나라에 통신회사가 한 4,000개가 있대요. 근데 이 4,000여 개 통신회사 중에 유일하게 여러 나라에 들어가 있는 다국적 통신회사가 에이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SK텔레콤만큼 SK텔레콤도 일본 가면 일본 사람들이 SK텔레콤에다가 요금 내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해낸 지구상의 무일한 회사가 에이센이라고 보시면 돼요. 흉내 낼 수가 없습니다. 흉내 낼 수 있는 사업들은 많습니다. 좋은 제품 만들어서 파는 것들은요. 이 사업은 어느 기업들도 흉내 낼 수 없는 사업이에요. 예, 제가 에이센 사업을 선택하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누가 나한테 전화가 와요. 회사 하나가 나오는데요. 많은 회사인데 화장품 건강식품을 판매한대요. 일본 사업자 되고 싶지 않냐고. 또 니나 해라고. 그래서 이제 몇 달 지나면 또 전화가 옵니다. 누가 회사를 차렸는데 본인이 대표이사래요. 우리 회사를 맡아 사업을 해볼 생각이 없냐라고. 뭐 하는 회사냐 물어보면 화장품 건강식품 회사예요. 아, 저는 관심 없다라고. 또 있으면 또 전화가 옵니다. 누가요? 이게 수익구조 한번 풀어달라고. 아니 본인이 하는 수익구조 본인이 풀지 왜 나보고 풀어달라고 하냐고. 뭐 하는 회사냐 물어보면 화장품 건강식품 회사래요. 제가 이 꼴을요 지금 27년째 보고 있거든요. 내년 되면 화장품 건강식품 회사가 안 나올까요? 나올 때마다 그쪽에 좋은 자리 잡는다고 뚝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평생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에이센 사업은 그런 구조가 아니었어요. 한번 시작하게 되면 사업자들이 사업을 그만두잖아요. 그렇다고 전기요금은 안 될까요? 사업을 그만둔다 해서 집에 TV 인터넷을 안 낼 거냐고요. 사업을 그만둔다 해서 가게에 들어가 있는 카드 단말기가 영수증이 꺼지지 않겠습니까? 보안요금은 안 낼 거면서. 아니면 렌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다 요금들이 나오는 아이템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내에 있는 아이템들을 제가 잠깐만 소개해드리고 수익구조를 넘어가드린다면 플랫폼은 연결을 해서 돈을 버는 걸 했잖아요. 영업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법니까? 팔아서 돈을 벌죠. 다음 달에 못 팔면요? 내가 못 팔거나 팀 전체가 못 팔면 수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다른 구조입니다. 캡스를 연결해 봤다 보자고요. 캡스는 대단한 회사입니다. 150년이 넘은 회사예요. 150년이면 1860년도에 만들어진 회사가 되거든요. 우리가 1860년도 기억나잖아요. 1860년도. 그러니까 조선시대입니다. 그때 만들어진 회사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큰 보안회사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보안회사가 저희랑 손잡고 뭘 하냐면 보안사업을 하는데 한국은 SK실더스라는 기업이 운영합니다. SK그룹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 캡스가 필요한 곳에 우리는 뭐 한다고요? 캡스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연결하면 상담 전화 누가 할 거라 생각합니까? 캡스가. 와서 견적 누가 할 거라 생각합니까? 캡스가. 설치 누가 할 거라 생각하세요? 캡스가. 출동 누가 할 거라 생각합니까? 서비스는 캡스에서. 돈은 누가 수금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캡스로 냅니다. 우리가 돈 달라 하지 않아요. 물건 구입했으니까 돈 달라고. 뭐 카드 결제할 거냐, 현금 결제할 거냐 이런 얘기가 없어요. 고객들은 요금을 어디로 낼 거라고요? 캡스로 낼 거예요. 그렇다면 다니면서 그 고객들을 관리하지 않아요. 재주문을 받는다라든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캡스가 다 할 거니까요. 관리든 서비스든 출동이든. 그런데 사업장에 공장이든 사업장이든 집에 캡스 요금이 매달 나오겠죠. 매달 나올 때마다 월 몇십 %의 수입을 그걸 연결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요금이 나오는 동안은요. 그러면 다음 달에 그 가게 캡슐을 또 계약합니까? 그 다음 달에 그 가게 캡슐을 또 계약합니까? 다음 달에 아무 일을 하고 있지 않는데 요금이 나올 때마다 수입은 계속 들어와요. 언제까지요? 그 캡슐을 사용하는 동안. 근데 물건을 판매하는 데는 다릅니다. 재주문을 받아야 됩니다. 고객들이 뭐라 하냐면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내 다음에 주문할게. 남아있거든. 근데 고객들은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신상이거든요. 신상 아세요? 이번에 골프채가 또 하나 새로 나왔는데 새로 살까 하니까 두 사람이 골프채 바꾼 지 얼마든지 또 바꾼다 하냐고. 그러니까 아무튼 고객은 뭘 좋아한다고요? 신상품을 좋아해요. 신상. 근데 기존사업자들은 내 제품을 신상품 들여다보지 않고 계속 쓰게끔 잡아놔야지만 되는 사업이에요. 페라리 회장이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페라리 중에 페라리라는 차 아세요? 네. 제가 8년 전에 구입했던 자동차가 페라리인데요. 울산에서 페라리 빨간색 막 보고 다니다 보면 보이는 그게 제 차였습니다. 근데 페라리 회장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일 좋은 페라리는 어떤 페라리냐고. 지금까지 페라리들 중에 잘 모르겠지만 가장 좋은 페라리는 다음에 나오는 페라리라고. 다음에 나오는 자동차가 더 좋은 페라리라고.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캡슐을 연결하는 거, TV 인터넷이 필요한 쪽은 어디를 연결하면 된다고요? TV 인터넷 사용하시나요? 네. 혹시 안 사용하시나요? 사용하시죠. TV 인터넷이 필요한 쪽은 SK나 KT나 LG 플러스를 연결하면 됩니다. 연결하게 되면 통신 3사가 주는 혜택이 있는 게 뭐 55인치 TV를 준다라든지 아니면 뭐 몇십만 원 현금을 준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통신 3사가 하는 혜택입니다. 맞습니까? 누구에게 준다라고요? 고객들에게요. 근데 고객이 매달 SK나 KT, LG에다가 TV 인터넷 요금을 낼 때마다 낼까 안 낼까요? 낼 때마다 설치 관리는 다 3사가 하는데 요금을 낼 때마다 매달 몇십 %를 그걸 연결한 사람들이 가져가요. 저는 평생 살면서 TV 인터넷 요금을 냈습니다. 그 돈을 1원 동안 돌려받은 적이 없습니다. 할인은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TV 인터넷 요금 낼 때마다 내 제품이다 보니까 몇십 %에 해당되는 수입을 돌려받는 거죠. 그리고 96년도에 기업인 세계 1위 기업인 터미닉스, 플래시 모바일, 코스맥스, 전 세계 1위 브랜드 기업이 된 삼성전자, 데이림, 청원아이스, 캐리어, 이제는 LG전자 등 자동차 용품에서는 벤츠, BMW, 아우디, 테슬라, 페라리 등 현대, 기아 자동차 등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어디 안에요? ACM 플랫폼 속에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가 생긴다라고요? 수익이 생기는 거죠. 자동차가 주문되더라도 수익이 생기고 삼성전자 제품이 주문되더라도 뭐가 생기고요? 수익이 생기고 캡스의 서비스가 계약되더라도 수입이 생깁니다. 이 중에 이제 재미난 제도 몇 가지만 얘기하고 수입으로 넘어가려는데요. 캡스는 5군데를 소개하면 공짜가 돼요. 우리가 옛날에 닭 10마리 주문하면 1마리 공짜인 거 아세요? 그런 거 지금도 하나요? 그래서 내가 사 먹는 닭보다 공짜인 닭이 훨씬 맛있습니다. 공짜, 그게 저만 공짜 좋아하나요? 캡스는 몇 군데 소개하면 공짜라고요? 5군데 소개하면 본인 사업장의 캡스가 공짜가 됩니다. 휴대폰은 기계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요. 단말기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번호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정보가 바뀌는 게 아닌데 유심 칩을 교체하는 건데 이 유심 제도가 올해 9월 달에 상용화되면서 앞으로는 유심 칩을 교체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만들어지는 휴대폰 단말기는 유심을 뺐다 끼우는 공간이 없습니다. 안에 다 내장되어 나옵니다. 유심을 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장되어 나오기 때문에. 한때는 휴대폰 배터리도 분리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휴대폰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죠. 휴대폰 배터리를 뺐다가 다시 끼웠다가 이랬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심 자체가 이제는 뺐다 끼울 수가 없어요. QR코드로 교통 업무를 보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9월 1일부터 뭐가 됐다고 대한민국은요? 상용화됐는데 그 제도 이름이 이유심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ACN 사업은 기계 교체합니까? 기계 팔면 문제가 생겨요. 비싼 사안 있잖아요. 번호가 바뀝니까? 그럼 바뀌는 게 뭡니까?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냥 ACN 플래시 모바일로 옮겨오는 것 뿐입니다. 요금이 반가격이 돼요. 같은 용량을 쓰고 있다면 요금이 반가격이 됩니다. 한 6만원 나오고 있다. 그러면 3만원 들어요. 8만원 나오고 있다. 한 4만원 들어요. 기분 되게 더럽죠? 아니, 고객들의 요금을 반가격 낮춰주면 고객들은 뭐라 할까요? 매달 전화요금이 반가격 됩니다. 고객 만들기가 힘들 거라 생각하세요? 너 전화요금 얼마 나오는데? 난 6만원. 그럼 3만원이면 되는데 매달 3만원, 1년에 돈이 그게 한 4, 50만원 기억되는 거잖아. 기계 바꿀 필요도 없고 번호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단말기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앞에 유심도 안 바꾸는데 고객 모집하기가 쉬울까요? 그럴 때마다 고객 유치 보너스에다가 계약한 사람의 그 요금의 매달 20%를 줍니다. 그리고 팀이 일어난다라면 팀 전체에 대한 매출 커미션이 만들어지게 되고 7명 고객을 소개하게 되면 공짜가 돼요. 7명. 저는 큰애, 작은애, 어머님, 집사람, 저, 누나, 조카들, 처형 장모님 이렇게 해서 11명 고객이 있어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전 11명 고객이 있다면 이게 7명이면 본인 요금이 평생 무료라고 했는데 저는 전화요금 낼까 안 낼까? 안 내. 전 전화요금을 안 내요. 2013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화요금을 낸 기억이 없어. 평생 전화요금은 내지 않습니다. 근데 전화요금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정보를 모르고 7명을 못 해가지고요. 근데 7명은 할 수 있는 겁니까? 얼마 전에 나왔던 방송인데요. 9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큰 회사입니까? 작은 회사입니까? 이번에 얼마나 큰 회사가 되냐면 전 세계 1위가 됐어. 대한민국 1위가 아니고요. 전 세계 1위가 됐어요. 전 세계 2등 기업이 구글이 됐습니다. 구글. 그리고 브랜드 파워에서 애플, 그 다음 넷플릭스, 이 등등등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구글이 포인트 점수로 127점을 받아서 지구상에서 가장 신뢰도가 있는 그러니까 소비자 선호도가 있는 전 세계 1위 기업이 삼성이 됐는데 그 삼성이 뉴스에다가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전을 중심으로 렌털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 본격 진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여기 보면 2025년도가 되면 KT경제연구소에서의 발표가 국내 내수시장의 렌탈 시장 규모가 100조 원이 된대요. 2006년도에 얼마였더라고요? 3조였던 시장이 2025년도면 이제 다음 달이면 2023년도거든요. 국내에서만 100조가 됩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죠. 우리나라의 건강식품 시장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의 화장품 시장이 얼마나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의 통신 시장이 얼마나 생각하세요? 통신 시장은 50조가 됩니다. 근데 렌탈 시장은 앞으로 2년이 지나면 100조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집에 있는 가족 빼고 다 렌탈 된다 하잖아요. 누구는 가족도 렌탈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있는데 가족을 빼고는 다 뭐가 된다고요? 앞으로 다 렌탈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방송에 삼성전자도 이제 렌탈 사업에 진출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첫 번째 사업 파트너가 된 회사가 ACN이 됩니다. 방송 나온 다음에 6개월 후에 ACN과 함께 ACN은 직접 판매 회사로서 플랫폼 기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회사가 되고요. 삼성전자는 전 세계 최고 기업이 됩니다. 9개의 서비스를 유치하게 된다면 가장 비싼 렌탈료를 무료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TV, 냉장고, 김치냉장, 세탁기, 건조기, 무선 청소기, 로봇 청소기, 에어드레스 이런 제품만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삼성전자 제품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삼성전자 업계가 아닙니다. 포함해서 데일리미라는 회사의 공기청정기, 비데,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반려동물 펫 관련된 제품들, 창문 아이스 제품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이게 의료기기거든요. 다른 제품들은 미용기기들이에요. 식약청에서 임상을 해보니까
피부에 있는 질환 자체를 다 치료시키더라 해서 의료기기로서 임상 결과가 나와 있는 제품들이에요. 피부 전체를 뭐 레이저 시술 받듯이 이게 계속 시술되는 그런 의료기기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플라닉, 요즘 피부과 가게 되면 옛날에는 레이저 치료가 많은데 요즘은 플라즈마 치료가 되게 많아요. 서울 가면 있잖아요. 그거 한 번 받을 때마다 거의 10만 원입니다. 이걸 가정용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렌탈의 장점은 신용카드랑 제휴가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용카드, 예전에 제휴가 된 신용카드가 어디가 있냐면 롯데, 국민, 하나, 뭐 우리은행 이런 카드 있잖아요. 이 카드를 조금만 사용해주면 한 30만 원만 카드를 밖에서 기름 넣든 밥을 먹든 아파트 관리비를 내든 간에 사용하게 되면 매달 14,000원, 100만 원 넘게 써버리면 뭐 2만 원 아니면 2만 5천 원이 할인돼. 근데 이 제품 해봐야 만 얼마밖에 안 나가는 렌탈 제품이잖아요. 그렇죠? 신용카드 한 달에 30만 원 써줘도 이 제품은 공짜예요. 자기 돈 10원도 안 들이고 공짜로 생기는 거예요. 이런 제품들은 다 뭐라고요? 그냥 한 달에 신용카드 100여만 원만 써주면 거의 공짜예요. 당연히 일시불로 구입하는 게 렌탈로 구입하는 것보다 저렴합니다. 근데 신용카드를 활용하시다라면 일시불로 구입하는 것보다 신용카드의 실적 때문에 렌탈은 다 공짜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 9개가 되면 또 공짜가 되는 게 있고요. 주변에 보면 온누리라는 약국들을 본 적 있나요? 혹시 본 적 있나요? 온누리 무슨 약국. 이게 프랜차이즈인데 그 약국마다 가면 약사가 있어요. 혹시 아셨어요? 약국에 가면 약사가 있다는 거. 그러면 온누리 약국에 약사가 많을 것 같아요. 자꾸 잘 것 같아요. 전국에 있는 온누리 약국 약사들 다 모아놓으면 많다 작다? 많아요. 약학 박사만 한 4, 50명이 됩니다. 박사님들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그 온누리 약국에 전국에 있는 수천 개 프랜차이즈가 모여서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 이름이 노바렉스라는 회사예요. 온누리 약국에서 의사들의 처방전이 아닌 좋은 식품으로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보자라고 해서 만든 회사가 됩니다. 충청권에 제조사가 있는데 그 온누리 약국과 코스맥스라고 불리는 회사가 있어요. 코스맥스. 들어본 기억이 있나요? 코스맥스요? 네.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OEM 기업으로서는 전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그 기업의 전세계 3위 기업이 일본 콜마 자금으로 만들어진 한국 콜마라는 회사가 있어요. 경쟁사가 됩니다. 한국 콜마랑 코스맥스는 뭐라고요? 경쟁사하고 같은 상장사들입니다. 주식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인데 현재 코스맥스가 전세계 1위, 한국 콜마가 전세계 3위, 미국계 기업이 전세계 2등이 됩니다. 뭘 만드는 회사라고 한다고요?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제조해주는 OEM 기업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품들이 한국에만 나오고 있는데 재미난 공짜 제도가 있어요. 자동 주문을 신청해 놓게 되면 3개월째마다 제품 한 세트씩이 다 공짜로 와요. 만약에 치약을 주문해 놓잖아요. 그럼 3개월째가 되면 고객들에게 제품들을 한 세트를 공짜로 줘요. 화장품을 이거 전 세트가 한 26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3개월째가 되면 이 전 세트가 한 세트가 뭐 한다고요? 공짜로 와요. 공짜로 올 때마다 기분 되게 더럽죠. 너무 괜찮잖아요. 근데 수입이 어마어마해요. 내가 직접 전달하게 되면 비비값의 4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는다고요? 40%. 그러니까 100만 비비라 보면 40만 원을 받는 거죠. 40%를 받는 거예요. 직접 전달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하위 매출에 대해서는 뭐 3대, 4대, 5대 잘해서 매출이 난다더라도 수입을 계속 가져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다단계식 수익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방문 판매가 되게 되면 저 아래를 쓰면 못 됩니다. 이게 1, 2대까지만 손을 댈 수가 있거든요. 저 아래 손 대면 불법이 됩니다. 우리나라 법 규정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템으로 한두 가지 얘기하면 수익 구조 넘어갈 건데요. 일본 대기업이 전기 판매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신문이 난 건데 한글로 되어 있죠. 근데 한국 기사입니까? 일본 기사입니까? 일본 내용입니다. 어떤 기업이 뛰어든다라고요? 일본 대기업이요. 내용은 9개의 전력회사가 전기 소매 자유화가 됐는데 전기가 민영화 됐다는 얘기입니다. 도요타라는 회사 아십니까? 뭐 하는 회사죠? 자동차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차량 매출로 전 세계 1위예요. 약간 기분 나쁘지만
전 세계에서 자동차 매출로서 1위가 벤츠 BMW가 아니에요. 도요타가 늘 1등이었습니다. 현대가 전 세계 5등 안에 들어가거든요.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 5등 안에 들어가요. 가장 비싼 차를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차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하는 회사가 어디라고요? 도요타라는 회사예요. 도요타가 이제 뭐 한다고요? 자동차 판매하는 회사가 이제 전기 판매한다. 그래서 각 가정에다가 전력 소매, 전기를 판매한다. 왜 전 세계에서 자동차 회사로서 가장 큰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이 전기 판매에 뛰어들까요? 돈 되니까. 돈이 되니까. 파나소닉이나 소니, 소프트뱅크, 일본 1등 통신 회사가 됩니다. 한국으로 본다면 SK텔레콤 같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본에 있는 생협, 로저 같은 기업이 각 가정에다가 뭘 판매한다고요? 전기를 판매하는데 이 옆에 뭐가 없냐면 현대, 삼성, LG, 포스코 이런 기업이 없는 이유가요. 일본 정부가 자기 나라 전기 팔게끔 허락을 안 해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재미난 기사가 하나 납니다. 해외 기업이 외국계 기업을 의미합니다. 해외 기업이 일본의 전기 사업자가 되었는데 국내 일본에서는 청초자 날생자가 있는데 일본이라는 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어떤 일이 처음 있는 일이냐면 일본 내에 외국계 회사가 일본 전기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회사 이름이 상민자 나라 국자에 있고 미국의 줌 에너지 재팬이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줌 에너지라는 기업은 저희가 만든 전기 회사예요. 제네시스라는 회사는 제네시스는 회사 이름이 아니에요. 현대가 만든 브랜드예요. 이해되시나요? 현대가 만든 브랜드가 제네시스예요. 휴대폰 보면 갤럭시라는 건 뭐라고요? 삼성이 만든 거예요. 아이폰이라는 건요. 애플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줌 에너지는요? 에이션이 만든 거예요. 에이션에서 만든 이 줌 에너지가 일본 역사상 최초로 일본 내에서 전기 사업자가 외국 회사로서 된 건데 일본 경제신문에 2020년 6월 8일자에 에이션 줌 에너지랑 이렉스라는 전기 발전사이자 주식 상장사가 합병이 되면서 이제는 전기를 직접 생산해서 전기를 판매한다는 겁니다. 전기는 어떻게 되냐면 가정용 전기가 T-가 되고 산업용 전기는 에버그린이 됩니다. 1kW를 사용하게 되면 산업용 전기는 13,000BB를 잡아서요. 만약에 빠진코 가게에서 한 달에 전기를 1000kW를 썼어요. 그러면 1kW에 13,000BB를 잡아주게 되면 1000kW 쓰게 되면 1300만 BB가 잡히거든요. 그럼 물건이 한 1500만 원어치가 저 가게에서 팔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다음 달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품 하나를 판매하지 않고도 그 가게, 빠진 가게에서 전기를 1000kW 사용하게 되면 물건 1300만 원어치가 팔리는 것 같아요. 거기에 몇십 퍼센트를 받는 거예요. 저는 그 매출액이 1년에 300억입니다. 한국에 앉아서 일본을 상대로 전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에이션밖에 없고요. 대한민국 정부도 못합니다. 일본 정부랑 사이가 안 좋았었잖아요. 일본 정부가 자기 나라 전기 사업권을 한국 정부에 넘겨주겠습니까? 한전이 전기 민영할 때 한국전력 전기 민영화 사업을 일본 기업에게 넘겨주겠냐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저희는 하겠다라는 겁니까?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몇 개 나라에 있어요? 13개 나라에 있어요. 누군가가 전기를 사용하든 전화 요금을 내든 수입을 가져오는데 이번에 포인트몰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LG전자도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자동차들, 렌트카들, 모든 차량들, 골프, 레저용품들, 상조, 보험들 이러한 부분들이 수익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지금 넘어오고 있나요? 네. 있습니다. 차만 구입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3.3%인가 아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1억짜리 자동차를 산다라면 330만 원에 되는 혜택을 보는 거죠. 예전에는 1억짜리 자동차 사게 되면 우산 하나 받고 끝났어요. 골프 용품을 산다고 돈을 주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 마진들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 되는데
수익 구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한 10분,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사업은 유형 부담이 있는 사업이 좋습니까? 유형 부담이 없는 사업이 좋습니까? 유형 부담이 없는 사업이 좋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좋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difficult나 단어가 있잖아. 굉장히 어려운 일이 좋습니까? 아니면 easy, 쉬운 사업이 좋겠습니까? 쉬워야지. 어려우면 이게 내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회원가입할 때 두 가지를 묻습니다. 회원가입할 때 그냥 IBO, 회원이 될래요라는 게 있고요. 별로 조건이 없어요. 하지만 사업으로 대리점권을 얻겠습니까? 하게 되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본인 온라인 스토어라는 가게가 만들어져요. 회사의 홈페이지가 아니라 본인 명의의 홈페이지가 만들어져요. 개별적 도메인이 다 다릅니다. 주소가요. 왜 주소가 다를까요? 아니 내 쇼핑몰은 내 주소야죠. 맞습니까?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하는 게 아닙니다. HN 사업자가 된다라면 자기의 쇼핑몰 가게를 본인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 개설비, 관리비, 유지비가 전 세계 스탠다드로 499불이었는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51,000엔 화를 내야 되는 거였는데 올해 제도가 바뀐 게 라파 40이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이게 되게 유명한 제품입니다. TV 홈쇼핑에도 나오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라파 40이라는 게 나오는데 레이저로 몸 안에 있는 혈관 속에 있는 염증을 제거하는 의료기기가 되고 한방 자센병원이 제일 많이 씁니다. 누가 개발하였냐면 현대 아산병원과 연세대학병원의 류마티스 내과에서 문의들이 만들었어요. 생산은 라파 메디컬에서 하거든요. 의사들이 취급하게 되면 의료 공단으로부터 의료 수가를 받습니다. 일반 어용들은 5,600원, 종합병원은 10,000원씩 의료 수가를 받습니다. 만약에 닥터가 라파 40을 취급하게 되면 환자가 한 명 올 때마다 처방전 내리잖아요. 그 의료 수가를 10,000원씩 받아. 그런 제품인데 제품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아요. 거의 만병통치약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사장님 팀인가요? 김홍윤 사장님 팀인가? 81살 되시나요? 81살 되시는 어머님께서 아파 40일을 쓰셨는데 갑자기 피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죽는 줄 알았대요. 병원에 가서 막 검사해 보니까 괜찮대요. 그래서 뭐 오일 같은 게 풀렸나 싶었는데 여자분이신데 이제는 28일 주기마다 계속 피가 납니다. 81세에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몸 전체의 생리 리듬이 회춘이 와버린 거예요. 갑자기 2달 전에 영남 세미나하는데 스케줄이 없듯이 할머니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스피치 와겠다고 없는 스케줄에 본인이 올라가가지고 아무도 안 믿는다. 80 넘은 여자가 생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몸에 있는 전체 염증을 다 없애버립니다. 레이저가 있잖아요. 이거 지어낸 얘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제품이 돼요. 그 제품이 TV 홈쇼핑에도 판매가 됩니다. 왜냐면 저희 회사의 제품이 아니에요. 저희 쇼핑몰에도 있지 않잖아요. 그 제품을 하나 주문하잖아요. 그러면 499불이라는 가게를 열지 않고도 가게가 따라와요. 라파 40일을 하나 주문하니까 뭐가 생기더라고요? 대리점이 되더라고요. 가게 하나가 생겨. 본인 가게를 하나 만들어서. 이런 방법이 하나가 생기는 거죠. 언제부터요? 올해부터.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시행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5가지 수입을 만들어 오는데 고객을 만들면 수입이 있고 요금이 나오는 수입이 있고 화장품 건강식품이 혹시나 주문되면 수입이 있고 사업자가 생기면 수입이 있고 직급을 달성하면 수입이 생깁니다. 제품에 대한 서비스를 한 달에 월 4건에서 16건을 했다라면 많게는 10에서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120만 원에 대한 수입을 했습니다. 휴대폰 몇 개 하면 공짜라 했습니까? 7개. 렌탈은 몇 개면 공짜가 되죠? 9개. 이거 할 수 있는 일인가요? 한번 물어볼게요. 휴대폰 7개, 렌탈 9개. 몇 달에 걸쳐서 한다라면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7개, 렌탈 9개는 마음 먹는다라면 할 수 있다 생각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하기에 불가능하다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인 게 할 수 있는 일을 소개하셔야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남에게 소개하게 되면 니나 해라. 니나 해라.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해야 됩니다. 몇 달에 걸쳐서 할 수 있죠. 이래 되게 되면
휴대폰 7개, 렌탈 9개, 내 거 하나씩. 여기에 요금이 3, 4만 원 정도 요금이 나와준다 계산한다면 수입에서 스트라이브4 휴대폰 7개, 렌탈 9개 때문에 요금으로 받는 수입이 1에서 20%인데 휴대폰 7개, 렌탈 9개가 되면 60점이 넘다 보니까 10에서 20%가 되거든요. 요금에 대해서. 매달 요금이 나올 때마다 얼마 가입한다고요? 10에서 20% 사이를. 그러면 얼마의 수입이 나오냐면 거의 정확하게 20만 원이 생겨요. 다음 달에 어떤 일을 안 해도 물건 1도 안 팔아도 요금이 3, 4만 원씩 나온다면 얼마의 수입이 생긴다고요? 20만 원. 그 다음 달에 고객 하나 안 만든다 하더라도 얼마의 수입이요? 한 20만 원. 그 다음 달에 방구석에만 있으면요? 20만 원. 원룸 하나 갖고 있는 거랑 같습니다. 휴대폰 7개, 렌탈 9개 갖고 있는 게. 다른 회사에서 20만 원 벌려면 물건 꽤나 팔아야 됩니다. 그 다음 달에 20만 원 벌려면 그 다음 달도 물건 꽤나 팔아야 됩니다. 여기서 20만 원 벌려면 휴대폰 7개, 렌탈 9개에서 요금만 나오면 돼요. 그러면 계속 20만 원이 생겨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수입이 커지는데 내가 한 거에 대해서는 1에서 20%죠. 근데 내용은 뭐냐면 휴대폰 공짜, 렌탈 공짜만 된 사람들이고 요금이 3, 4만 원씩 나온다라고 본 겁니다. 이런 뭐냐라면 여기 이군 수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첫 번째 소개한 분에 16건을 했습니다. 16건에 대한 120만 원 수입을 첫 달에 받아요. 매달 20만 원을 요금 나올 때마다 받을 거예요. 언제까지요? 평생 매달 20만 원을 받을 거예요. 요금 나올 때마다. 휴대폰 7개, 렌탈 9개 했다가 매달 20만 원을 요금처럼 받는 거죠. 평생. 그런데 그 매출액에 내가 얼마 받냐면 4%예요. 근데 둘이서 여기 김교선 사장님을 소개 있어요. 그럼 저는 모르는 분이죠.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면 2가 돼요. 2가. 김교선 사장님이 휴대폰 7개, 렌탈 9개를 했어요. 16건에 대한 수입은 누가 받아가죠? 120만 원과 매달 20만 원은 김교선 사장님이 받아가죠. 근데 김교선 사장님이 이렇게 매출액에 사장님도 4%, 나도 4%. 왜요? 사장님은 1이 되고 나는 2가 됩니다. 근데 김교사님과 3명이 모여서 네 번째 분을 소개하면요. 4%, 4%, 4%. 맨 뒤에 최영사님 네 번째, 다섯 번째 소개하면요. 가운데에 있는 끼어있는 사람들이 저 매출액에 다 4%를 받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한 팀만 커진 거예요. 한 팀. 한 팀이란 말은 나로부터 한 팀밖에 없어요. B팀도 없고 C팀도 없어요. 한 팀만 계속 늘어나면 수입이 커질까 안 커질까요? 커져요. 저를 소개한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저를 소개한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 제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를 소개했는데 이 회사에서 직급 하나 없고 저밖에 없고 제 팀 매출밖에 없다라면 이게 4가 아니었고 원래는 얼마였냐면 0.25, 0.25, 0.25, 0.52 30년간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그랬다고요? 저달까지 그랬어요. 저달까지. 제가 액션 행바에 가가지고 11년 전에 저달까지 이게 얼마냐면 1을 소개하면 얼마 나온다고요? 0.25%. 1을 소개하면 0.25%, 3을 소개하면 0.25%인데 16배로 바뀐 거예요. 16배면 이 구간에서 50만 원 받던 사람들이 16배입니다. 매달 50만 원 받다가 800만 원 받는 거예요. 800이 물건 팔아서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요금 넣느라고 10만 원 받던 사람들은 160만 원씩 받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11월 셋째 주부터요. 11월 셋째 주. 지금 12월 둘째 주인가요? 5레벨까지요? 끝날 거라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여기 보면 6레벨, 7레벨, 8레벨 무한대를 받으려면 RBP가 되면 전체 매출액의 1.5, 골드 2.5, RBP 플래티넘 3%, SVP가 되면 2%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해봤어요. 첫 달 수입이 얼마냐면 105,400원이었어. 저 사람이 보자 얼마 버는지. 그게 첫 달 수입이었습니다. 3개월 지나고 DC가 되고 100단위가 되고 지금은 첫 달에도 1000단위 수입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번에 중국인인데 서울에요. 18일 만에 DC가 됐대요. 그래서 첫 달 수입이 1000만 원이 넘어요. NCNS잖아요. 저는 105,400원인데. 근데 저는 3개월 지나서 DC가 되고 6개월 반 지나서 RBP라는 회사의 부사장이라는 직급이 있거든요. ACN의 부사장이라는 직급이 되고 2년쯤 지나서 ACN의 SVP가 됐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월 수입이 한 달 수입이 1억이 넘어가게 된 게 9년 전 일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자고. 한 달에 1억이라는 수입이 나왔어요. 그 다음 달에 제가 1억을 다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또 나와요. 왜 그러냐면 잘 들어보시죠. 물건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요금은 강제로 나옵니다. TV 인터넷 요금이 안 나올 거라 생각하십니까? 계약된 가게에서 캡스 요금을 청구 안 할 거라 생각하시냐고요. 렌탈 회사가 렌탈 요금을 청구 안 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다음 달 수입은 100% 나와요. 물건은 100% 팔릴까요? 장담 못하죠. 그게 차이죠. 직급을 유지한다는 거나 수익 보존율이 달라요. 들락날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떤 달 보니까 한 달 수입이 3억 8천이 나오더라고요. 3억 8천. 제가 타이틀이 있는데요. 울산광역시에서 세금 조사를 2번 받았었는데 세무 공무원이 그러더라고요. 울산 남구에 누가 세금을 얼마 냈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울산 중구에 사는 어떤 누군가 세금을 얼마 냈는데 5년치 전산 자료에서 울산 시민 중에 법인세 제외한 개인 종합소득세 납부자로서 박창구가 세금 울산 시민 중에 제일 많이 냈대. 제가 울산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세무 공무원들의 얘기였습니다. 건강보험료가 3,700만 원이 된 게 9년 전입니다. 근데 그 돈을요,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딱 물건 팔아서 번 게 아니에요. 나가면서 번 게 아니에요. 9개 나라로부터 누가 요금 냈다는 것 때문에 그 수입에 대한 수입을 번 거예요. 제가 많이 팔아서 번 겁니까? 아니면 늘어난 겁니까? 늘어난 겁니다. 영업은요, 1억 버는 사람이 5 벌려면요 5배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내신에서 1억 버는 사람이 5 벌려면요 휴대폰 공짜, 렌탈 공짜 되는 사람들이 5배로 늘어나면 됩니다. 휴대폰 공짜, 렌탈 공짜 되면 매달 제일 작게 버는 사람들이 매달 20만 원 연금이 생겨요. 그러다가 몇 사람이 더 늘어나고 휴대폰 공짜, 렌탈 공짜 되면 수입이 더 늘어나고 더 늘어나고 더 늘어나고 더 늘어나고 더 늘어나서 다 합하면 4% 다 합하면 이게 한 달에 4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다음 달에 물건 1도 안 팔아도 나오죠. 근데 만약에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나 없나요? 화장품 구매식품을 따로 줍니다. 개인이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까지요? 그래서 40%까지. 그 다음 팀에서 일어난다라면, 직급이 있다라면, TC라는 직급이 있다라면 하위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개인이 판매한 40%를 주고 본인에게 얼마 온다고요? 10%. 아래 차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15% 아래 차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18%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좀 이해되시나요? 내 팀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 건강식품을 지급했어요. 그 사람이 많이 팔았어요. 그 사람은 얼마까지 가져갈까요? 그죠? 가져가겠죠. 근데 본인이 지시라면요. 그 매출액에 이만큼 사이를 가져가는데 찾아가는 사람이 따르면 돌려주는 거죠. 맞습니까?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사업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고객입니까? 사업자입니까? 사업자가 생길 때마다 캡 보너스가 나와요. QTT가 낼 때마다요. 미국은 회원가입하고 6명 고객을 만들어야 됩니다. 일본은 회원가입하고 4명 고객 만들어야 됩니다. 한국도 회원가입하고 4명 고객 만들어야 되는데 라파 주문하면 바로 QTT가 됩니다. QTT가 얼마나 쉬워요? 라파만 주문되면 바로 QTT가 되는 거니까요. QTT가 나올 때마다 캡 보너스가 5만 원, 누군가는 10만 원, 누군가는 36만 원이 나오는데 ETT라는 모습이 되면 얼마가 나온다고요? 사업자가 나올 때마다 10만 원. 이거는 고객과 다릅니다. 고객은 고객에 의한 수입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80점이라는 점수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또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휴대폰 하나가 계약될 때마다 보통 4점을 줍니다. 10개 계약하면 몇 점입니까? 40점. 40점이에요. 렌탈은 보통 3점을 줍니다. 10개 계약하면 몇 점을 줄까요? 30점. 그렇죠. 30점이죠. 하나가 3점인데 10개니까 몇 점이라고요? 30점. 두 개를 더하니까 몇 점입니까? 40점 더하기 30점. 70점. 다음 달에 고객을 1도 안 만들면요. 70점. 그 다음 달 한 달 내일에 모임 한 번 안 나오고 놀고 있으면요. 70점. 수입은요. 매달 20만 원의 수입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한 명이 해지를 했어요. 그럼 70점입니까? 66점으로 내려와요. 다시 하나를 채워넣으면 70점. 이게 제 회사의 직급이에요. 월말 마감 실적이 아니라 월말 마감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계속 마감하다가 인생 마감해버립니다.
제품이 자동차에, 집에, 어디에 그러고 싶지 않은데 막 쌓여가요. 돈을 많이 번다 얘기하지만 계속 몇 달간 마감한 걸 할부로 끊으면 받는 수입만큼 카드값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주변에 많죠. 우리가 요금을 마감합니까? 요금은 파는 게 아닙니다. 내는 거죠. 경기 영향 받지 않습니까? 요금은 경기가 나쁘든 좋든 간에 재고가 있지 않아. 요금은 요금 내는 사람이 생길 때마다 점수가 늘어나. 나만 점수가 있습니까? 이분들 3명은 뭐하러 나온 사람입니까? 사업하러 나온 사람이죠. 그러면 이분들 도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휴대폰 공짜, 렌탈 공짜 적어도 될 수 있겠군요. 그럼 이분의 수입이 생기잖아. 나는 이 매출에 대해서 얼마를 받나? 매달 4% 받겠죠. 근데 이분이 휴대폰 공짜, 렌탈 공짜 되면 점수 몇 점 갖고 있다고요? 70점. 나도 얼마요? 70점. 이게 80점은 필요한 제품 자동 주문해놓은 걸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면 둘이 합하면 몇 점입니까? 140점. 3명 합하면 200점, 280점 이렇게 되잖아요. 이 B 아래에 비율이 나오면 또 60점, 70점. 이 2가 나오면 또 60점, 70점. 이 점수가 모여서 600점이 되게 되면 TC가 돼요. TC가 되면 직급 성취 보너스가 300만 원 나와요. 그 앞에 구조를 만들어 나갈 때 ETL 75만 원, ETT 25만 원 이렇게 다 합하면 400만 원이죠. 어떤 분은 이번에 광주에 김재임이라는 분이 있는데 보험하시는 분이거든요. 예전에 오셔가지고 2주 만에 이번에 아무튼 한 달도 채 안 걸려가지고 뭐가 되냐면 TC가 됐어요. 그분을 소개하는 분은 보험 MD 하시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은 50일 만에 TC가 됐어요. 둘이가 2달 전에 예전에 몰랐던 분들인데 한 사람은 또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이 넘고 예전에서 시작하는 첫 달에 한 명은 50일 만에 T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뭐라 하냐면 에이션 이거 되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하는 보험들 하시면서잖아요. 600점은 다음 달 되면 어떻게 될까요? 600점입니다. 이달에 550점이면 다음 달 600점 하는 게 아니에요. 50점을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0시 된다 해서 0이 되지 않아요. 변호사들은 달이 바뀌면서 0시가 되면 다 0이 돼요. 그래서 점수가 계속 늘어나다가 3000점이 됩니다. 부사장이 돼요. RVP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직급 성취 보너스가 2,000만 원 나오고 뛰어보게 됩니다. RVP가 매출이 더 커져서 RVP 골드, RVP 플래티넘 되면 RVP가 수입은 더 커지게 되고 마지막 직급인 SVP. SVP를 단 사람 중에 현재 ACN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동양인이 저예요. 그리고 제가 가장 오래된 SVP예요. 그리고 한국, 일본을 통틀어서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SVP가 돼요. 제 파트너가 SVP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도 SVP가 있고 한국에도 SVP들이 있거든요. 금상구라는 분이 계세요. 금상구 사장님. 나이가 지금 71살이가 그렇거든요. 근데 몸 전체에 반의 마비가 왔어. 몸 전체 반이. 발음도 잘 못했었거든요. 그럼도 잘 못 거려요. 왜냐면 몸 전체 반이 마비가 왔잖아요. 근데 예전 사업은 계속 허리도만 59세에 학원 사업하다가 8억 부도 많고 60 넘어서 예전을 만난 분이거든요. 근데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어디서 물건 판매는 못하겠고 요금 내는 거에 안 하겠나 해가지고 시작한 분이 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금상구라는. 작년에 과세 표준 기준에서 예신 수입 신고가 금액이 27억이에요. 27억. 70대 나이. 그러니까 놀랍지 않나요? 70이 넘은 나이에 매달 2, 3억씩 버는 거. 매달. 본인 인생에서 제일 돈 많이 벌게 된 중이에요. 70 넘어서. 지금 건강해져 있는 분들이고요. 제가 살던 집입니다. 경주시 외동은 모아리. 우리 큰애가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부자였죠.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딸 5세 아들 하나로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당신 혼자서 6남매를 키우셨는데 쉽지 않았어. 대학 다니는 내내 저는요 새벽 6시부터 일을 했습니다. 대학생인데 새벽 6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터에 있었어요. 그렇게 학교 졸업하고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할 때가 제가 이 집에서 결혼해서 살 때 모습입니다. 큰애가 태어났는데 가슴이 묵묵했습니다. 근육감이 걱정이고 기저귀감이 걱정이고 너무 추워지게 되면 정말 볼라가 꺼져버리면 아침에 세면대 물 한 방울도 안 나오는 집이었어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백그라운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떻게 제가 성공합니까? 그러다가 좋은 분을 만나게 된 겁니다. 24살 때였는데요. 지금은 제가 50대지만 정말 제약회사의 CEO분을 만나게 됐어요. 기업체에 강의를 했고 저는 그 강의를 들었던 사람이 됩니다. 그 인연이 제 생각을 많이 깨워주게 됐어요. 많은 배움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에 참여가 되게 되고 열심히 마케팅도 하고 막 그러다가 에이신 사업을 만나게 된 거고 신혼 5명 있는 집에 시집 온 사람도 있잖아. 이 집에. 그래서 8년 전 제가 결혼기념일 날 갖고 싶은 게 뭐냐 물어보니까 좀 크대요. 근데 뭐 사줄거도 알면서 왜 묻냐길래 내가 사줄 수 있다라고. 이제 부자 아니냐고 말만 해라 하니까 에이 말하면 또 안 사줄 거면서 하길래 아니 사람을 어떻게 보고 산다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무튼 천정 이게 몇 메다가 될까요? 한 3m 50? 한 4m 정도 채 안 될 것 같았죠. 4m가 조금 될까 말까 같은데 저희 집 거실에 앉으면 위에 천장 높이가 7m. 물론 저희 집은 아닙니다. 집사람 집입니다. 그리고 이제 테라스가 4군데 나왔고 정말 많은 화장실이 있는 집인데 결혼기념일 선물로 제가 집사람이 사달라 하길래 저녁에 사준 집이 돼요. 결혼할 때 결혼기념일 선물로는 펜트하우스입니다. 이게 주택이 아니고요. 아이파크라는 브랜드의 메인 꼭대기에 있는 펜트하우스에서 집사람에게 결혼기념일 선물로 7년 전에 이 집을 선물하게 됐습니다. 외신 사업이 아니면 정말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페라리와 여러 차들을 가지게 된 거죠. 지금은 돈 벌면 차만 살 거라 생각하시나요? 안 그래요. 돈은 계속 들어와요. 왜냐하면 요금을 내고 있을 거니까요. 겨울 되니까 일본은요 전기요금 엄청 올라와 버렸어요. 수입 어떻게 될까요? 엄청 더 많이 나오죠. 겨울에는 일본에서 전기요금이 엄청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많은 기부도 하게 되고 어려운 분들도 많이 돕게 되고 또 이제 좋은 일도 많이 하게 되고 또 투자도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감사하게도 큰 부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선택이 있습니다. 어차피 한 평생 살잖아. 근데 어떤 일을 계속 할 건지 어떻게 수입을 만들어 나갈 건지 그걸 아셔야 되는데 워런 버핏의 이야기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계속적인 수입이 나오지 않는다면 죽는 날까지 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을 거다. 그 일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앞으로 또 만들어질 수 있는 일들인지 아니면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인지 있잖아요. 제가 ACN 사업을 11년 전에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사람은 욕심들이 많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거든요.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이런 좋은 기회를 만나서 돈을 벌었던 것들을 모르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엉뚱한 일에 기웃기웃하면서 정말 황금알을 없는 그 일을 배를 째버리는 인간들을 제가 여러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사람들이 안 좋아요. 내신에 있을 때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게 이상한 욕심만 내지 않고 꾸준히만 고액들을 만들어 나가고 요금 공짜 되는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게 되면 이 일은 진짜 간단합니다. 휴대폰 공짜 렌탈 공짜, 휴대폰 공짜 렌탈 공짜, 휴대폰 공짜 렌탈 공짜. 매달 제일 작게 받는 사람들이 요금 수입을 받을 거고 거기다가 4% 중고로 계속 나오고 점수가 모여서 직급을 가고 직급에다 수당을 받는 거예요. 그걸 누가 못합니까? 계속 파는 건 못해도 되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인데
이상한 고정관념 때문에 기회를 차버리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회인 것 같다 생각하시면 조금 더 들여다보시고 이 사업이 2023년도 사람들을 정말 진정한 계속적인 연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오늘 사업 설명은 마치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